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3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전 10시 27분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미분기약, 텐서,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084 서피스 인티그럴 오고요.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삼각형 영역에 대한 서피스 인티그럴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2월 12일 어제 촬영했는데요. 이 동영상을 시청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제가 1시 13분부터 이 동영상을 촬영했어요. 2024년 2월 12일이고요. 지금 현재 새벽 1시 14분입니다. 제가 오늘 그리고 이 동영상 촬영 완료 시점이 가장 편리합니다. Z을 X에 대해서 1차 미분, Y에 대해서 1차 미분해서 새벽 4시 넘어서 이 동영상 촬영을 완료했어요. 제가 이 동영상을 4시쯤에 촬영 완료하고요. 편집하고 올리고 8시, 9시 넘어서 자려고 누웠었는데요. 어제 12일 오전에 유튜브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미리 연락하지 않고 방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막 자려고 누웠다가 전화 소리에 잠을 깨서 전화를 받고 저를 만나려고 구미에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사람 집에 방문할 때는요,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미리 약속 없이 갑자기 방문하시면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큰 실례입니다.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집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고, 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자기 불쑥 방문하는 것은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상대방한테는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운로드 링크를 누르고요. Show in Folder하고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085로 변경하고요.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디렉터리에 붙여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085 surface.cpp Ctrl B. 제가 동영상 촬영하기 전에 C++ 라이브러리 익스텐션즈를 업데이트 했고요. 파일 이름이 2024 02 13입니다. 여기에 PDF북을 끌어다 놓습니다. 캘큘러스 Early Transcendentals 9판이고요. 제임스 스튜어트가 작성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챕터 16 벡터 캘큘러스 섹션 16.7 서피스 인티그럴즈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을 하나 골라라 그러면 저는 그린 티어렘을 선택하고 싶고요. 계산할 때 가장 번거롭고 귀찮은 계산이 이 서피스 인티그럴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피스 인티그럴은 볼륨 적분보다 훨씬 더 번거롭고요. 또 이해하기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아래로 내려가고요. 1192 16.7 exercises 했어요. 이번 동영상에서 9번, 10번 문제를 풉니다. 옆으로 나란히 나타내고요. Ctrl End하고 메인 함수 앞에 제가 이 부분을 붙여놨습니다. Calculus by James Stewart 9판이고요. 16.7 Surface Integral 페이지 1193 문제 9번입니다. Void, Solve, Problem 9 CPG, Display, Function, Name.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요. 이 부분은 disable 합니다. 위로 올라갔어요. 여기서 이 9번 문제를 풉니다. 이거를 조금 더 확대시켜 보면요. 면적분이고요. 곡면 S는 이런 평면 방정식으로 주어졌고요. 사각형 영역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영역이 주어지는 문제는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NUM, X, Y, 오토, X, Y, OPR 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변수 X, Y를 정의했고요. 오토, S는 BCTR 3D, X,
y. 그 다음에 z 성분이 1 더하기 2x 더하기 3y라고 합니다. 1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3 곱하기 y. 공면을 3차원 벡터로 기술했습니다. 오토 m은 s에서 서피스 인티그럴 합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여기 문제에서 보면 x의 제곱 곱하기 y 곱하기 z입니다. 그래서 x 곱하기 x 곱하기 y 했는데 z이 없습니다. z을 별도로 만들어도 되고요. 제가 새로운 걸 만들어 놨습니다. var 3, 2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var 3, 2는 z이고요. 이거는 opr 바 3, 2와 동일합니다. 이 문제에서 영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0, 3, 0.0, 3.0 이거는 x 리미트이고요. 붙여놓고 0, 2, 2.0 이거는 y 리미트이고요. 디퍼런셜 오더 언더스코어 x 언더스코어 y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씬이 프린트 앤서는 m 이 문제는 홀수번이기 때문에 책 뒤에 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171 곱하기 SED 스퀘어 루트 14.0입니다. 책 뒤에 답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 넣었고요. 암흑 컴파일러를 꺼내고 CD 085 그린 Theorem 클랭 플러스 SED C++ 20 surface.cpp ltbb 12 oc.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해봅니다. CLSC 해보면 우리가 컴퓨터로 푼 것과 책의 정답이 일치합니다. 이번에는 문제 10번을 풉니다. 문제 10번은 꽤 어렵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복사해 놓고요. void solve problem 10 plot cpg display function name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 이 부분은 disable 합니다. 위로 올라가서 이 문제를 살펴보면요. 면적분인데 s가 이 평면의 일부라 하고 그 중에서 첫 번째 8분면 퍼스트 옥탄트라는 거는 3차원 직교좌표계에서 첫 번째 8분면을 말합니다. 이 평면 방정식을 먼저 기술합니다. 오토 f는 2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y 더하기 z 이 식에서 4를 왼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거는 equation for the plane 이런 뜻입니다. 평면 방정식입니다. 첫 번째 8분면에서 각 절편을 구해야 합니다. 절편을 구하는 알고리즘이 오토 ix, iy, iz 이렇게 하고요. 함수가 ic 포인트입니다. 여기다 평면 방정식을 제공합니다.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go to definition 해보면요. 이게 여러 개 오버로드 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입니다. 함수 f의 펑 타입은 3개의 파라미터를 받는 함수입니다. 이 소스 코드에서 x절편, y절편, z절편을 각각 구해서 어레이 형태로 리턴합니다. 다시 돌아가고요. SED, cout, ix, cpg, endl 복사해서 붙여놓고 iy, iz, iy, iz, endl 이렇게 해서 평면 방정식의 절편을 구합니다.
ix는 x축과 만나는 좌표고요. x 절편, iy는 y 절편, iz은 z 절편. 자, 여기에 IC를 쓴 이유는 IC for intercept에서 IC를 사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평면 방정식을 정의하려면 오토 x, y, z, opr, 바 3이 필요하고요. enum underscore x underscore y underscore z 이렇게 xyz를 정의해 줘야 합니다. 일단 이게 작동하는지 먼저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다시 빌드 하고요. clsc 해보면 이 평면 방정식이 x축, y축, z축과 만나는 좌표 값을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여기에서 공면 s를 벡터로 나타내야 되는데요. 오토 xx, yy는 opr 바 이고요. 오토 zf는 이 식을 z에 대해서 풉니다. solve eqn zf 이렇게 하면 이 평면 방정식이 z의 함수로 나옵니다. 이 평면 방정식이 z의 함수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z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진짜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려면요. SED, Cout, z의 이 방정식을 여기에 써주고요. x의 개수를 a라고 y의 개수를 b라 하고 상수텀을 c라고 하면 이렇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COE, FFS, Z, CPG, NDL, Z이 아니고 ZF입니다. 이 식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합니다. CLSC 해보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 이렇게 Z로 확실하게 풀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토 S는 VC, TR, 3D고요. XX, YY, 그 다음에 ZF 이렇게 하면 이 벡터 S가 이 평면을 매개 변수로 기술합니다. 오토 M은 S, 서피스 인티그럴 하고요. 피적분 함수가 xz입니다. 여기서 이 x와 z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x 곱하기 z 이 피적분 함수 xz를 기술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행한 것을 보면 ix가 x의 절편입니다. 첫 번째 팔분면에서 x의 절편이 2입니다. 그래서 0.0에서 ix입니다. 이게 x 리미트이고요. 터플로 들어가고 이게 함수가 되어야 합니다. 하한이 0.0이고요. 상한은 직선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컨트롤 B. 이 문제 풀 때 이 로어 바운드로 이 직선을 기술했는데요. 이 문제에서도 이러한 직선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오토 xy 라인이라는 함수에서 x가 00일 때 y의 절편이 iy고요. x가 ix일 때 y의 값이 0입니다. 제가 그림을 안 그렸는데요. 이 문제를 풀었다면 이 문제도 풀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집니다. 이 식을 y에 대한 식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solve eqn underscore y
직선의 방정식의 XY 라인입니다. 이게 Y 리미트입니다. 이걸 옆으로 나란히 정렬하고요. 디오르 적분 순서를 지정해 줍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SED, Cout, M은 M, CPG, NDL 이렇게 해서 빌드 해보면 빌드가 안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빌드 해보겠습니다. 여기 라인에서 No Matching Function Call to Line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왜 실행이 안 되냐 그러면 IY, IX의 타입과 00, 00 이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IX 타입을 이런 식으로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꺽쇠를 이렇게 바꾸면요 데이터 타입이 출력됩니다. and L 하고요 여기서 꺽쇠를 이런 식으로 하면 데이터 타입이 출력됩니다. 여기서 이렇게요. 근데 지금 빌드가 안 되니까 데이터 타입을 볼 수가 없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플로팅 포인트 타입으로 나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 디세이블 해놓고 다시 빌드 합니다. CLXC 해보면요 IX의 타입이 플로트입니다. IY의 타입이 플로트이고요 IZ의 타입이 플로트입니다. 이제 이거를 복원하고요 위로 올라가서 이것도 복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해보면요 여기에서 오류가 납니다. 이거는 내부적으로 이니셜라이저 리스트를 사용합니다. IY의 타입은 플로트고 0.0은 더블형이기 때문에 이거를 플로트형으로 고쳐줘야 이 부분이 빌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해보고요 CLSC 해보면요 정답은 4로 나왔습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합니다. 이거를 복사해서요 붙여놓고 이번에는 더블입니다.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요 위로 올라갑니다. 이 더블에서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절편을 계산할 때 여기에는 타입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거는 평면 방정식인데요 여기에 타입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이 OPR바는요 타입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더블로 뽑아내려면요 여기다 더블을 주면 이게 이제 더블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요 이게 더블이니까 이거는 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합니다. 빌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CLSC 해봤더니 이제 IX의 타입이 더블이고 값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제가 좀 자고 일어났는데요. 이 동영상을 처음에 촬영할 때는 오전 10시경이었어요. 지금 오후 8시입니다. 중간에 좀 자고 일어났어요. 제가 당뇨가 있어갖고 잠을 깊게 못 자요. 당뇨가 있는 사람은 소변을 자주 보기 때문에 자다가 자주 깨요. 그렇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을 때 굉장히 피곤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 풀어볼 겁니다. 이 섹션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문제를 거의 다 풀어볼 겁니다. 이제 이 파일은 닫고요. 토마스 캘큘러스 13판이고요. 이 책에서 챕터 12에 보면요. Vector and Geometry of Space 벡터와 공간 기하학 이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섹션 12.5 Lines and Planes in Space 공간상의 선과 면이란 뜻입니다. 여기에서 example 1을 풀어봅니다. 이거를 옆으로 나란히 나타내고요. 제가 이 부분을 여기에 붙여놓고요. void solve example 1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이 함수를 복사해서 메인 함수 맨 아래에 붙여 놓고요. 이 부분은 disable 합니다. 위로 올라가서요. 이 문제를 읽어보면 find the parametric equations for the line through negative 2, 0, 4 parallel to the vector v figure 12.3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아시겠지만 P0가 주어져 있고요. 방향 벡터 V가 주어져 있습니다. 점 P를 지나고 벡터 V에 평행한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매개 변수 방식으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오토 P 라인이라는 뜻은 패러렐 라인이라는 뜻이고요. BC, TR, 3D라는 뜻은 벡터 방정식으로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P 라인은 패러렐 라인이라는 뜻이고요. 앞에 오는 게 점이고요. 뒤에 오는 게 벡터입니다. 점 P가 네거티브 2, 0.4고요. 네거티브 2.0, 0.0, 4.0이고요. 방향 벡터 V가 2.0, 4.0, 네거티브 2.0 세미콜론 하고요. 이거를 조금 늘리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줄바꿈 합니다. 이 식에서 앞에 오는 거는 포인터 passing through고요. 통과하는 점의 좌표이고 두 번째는 parallel 벡터입니다. 첫 번째 오는 거는 이 그림에서요. P0의 좌표이고 두 번째 오는 거는 벡터 B 값입니다. 이 상태에서 P 라인은 람다로 생성되는데요. 아직 소스 코드가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std cout에서요. P 라인은 coeffs P 라인 cpg ndl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꺽쇠 방향을 반대로 바꿉니다. 이거는 디폴트가요. 플로트 상태입니다. 디폴트가 플로트 상태입니다. ndl 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더블 형태로 만듭니다. 여기서요. 꺽쇠를 열고 더블, 꺽쇠를 열고 더블 이렇게 해서 빌드해 봅니다. CLSC 해보면요. 정답을 일단 확인해 보면요. 겉으로 출력되는 정답은 같습니다. 같지만 데이터 형식이 다릅니다. 처음의 경우에는 플로트 어레이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더블 어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생성되는 코드와 이 부분에서 생성되는 코드는 완전히 다른 코드입니다. 이거를 호출하기 전에는 여기서는 코드가 생성이 안 됩니다. 이거를 호출하게 되면 플로팅 포인트 코드가 생성되고요. 이거를 호출하게 되면 더블 코드가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디폴트는 플로트이고 더블로 코드를 생성하려면 더블이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값을 줘야 합니다. 정답은요. 일치합니다. 앞에 오는 거는 여기서 t의 개수 2를 나타내고요. 뒤에 오는 마이너스 2는 이 상수 텀입니다. 앞에 오는 거는 y의 t 개수 4를 나타내고요. 뒤에 오는 거는 상수 텀이 0이라는 뜻이고요. 음수 2는 z에서 t의 개수가 음수 2라는 뜻이고요. 4는 상수 텀이 4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parametric equation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거는요. 우리가 벡터 v와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계산한 겁니다. 이제 예제 2로 넘어갑니다.
이거를 복사해서요 붙여놓고 example 2고요. void solve example 2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find parametric equations for the line through p and q 두 개의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auto line pq는 자 이거를 좀 좁히겠습니다. bctr 3d 라인이고요. 먼저 오는 점이 시작점 P입니다. 그래서 음수 3.0, 2.0, 음수 3.0 이거는 점 P를 나타내고요. 제가 여기다 줄바꿈 하겠습니다. 이거는 포인트 P이고요. 두 번째 오는 거는 점 Q입니다. 1.0, 마이너스 1.0, 4.0 세미콜론 하고요. 이 상태에서는 아직 C++ 코드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std cout line pq 플로트는요 coe ffs 디폴트가 플로트입니다. line pq cpg and 타입을 확인할 때는 이런 화살표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함수를요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요 위로 올라가서 for double t 00 t less than 1.0 less than equal로 하겠습니다. t plus equal 0.1 괄호 열고요. std cout line pq t 괄호 열고요. line pq t cpg and 한 번 더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이 부분은 제거합니다. 이렇게 해서 빌드 하고요. clsc 해보면요. t가 0일 때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 즉 p점이 출력됩니다. t 값이 0일 때 출발점 p가 출력되고요. 이거는 포인트 q이고요. t 값이 1일 때 1, 마이너스 1, 4 1, 마이너스 1, 4 끝점 q가 출력됩니다. 그리고요 이 정답과 비교해 보면요 x는 4t 3 4t 3 y는 마이너스 3t 플러스 2 마이너스 3t 플러스 2 7t 마이너스 3 7t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 벡터 형태로 계산돼 나옵니다. 여기서 이 0은요 t 값을 나타내는데 t가 0일 때는 시작점 p고요. t가 1일 때는 끝점 포인트 q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요. example 2에서는 두 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 그 두 점을 지나는 4개 변수 벡터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때 BCTR3D 라인을 사용했습니다. 앞에서 example 1에서는 BCTR3D P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P는 parallel 이라는 뜻이고요. 이 경우에는 처음에 오는 게 통과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 오는 게 방향을 나타내기 위한 평행 벡터입니다. example 1에서는 BCTR P 라인이고요. example 2에서 두 점을 지나는 3차원 벡터 방정식은
VCTR3D 라인입니다. 함수 이름이 다릅니다. 여기서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여기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봐야 합니다. 7번에서요, Find an equation for the plane through A, B, C 세 개의 점을 지나는 평면 방정식을 계산합니다. 이 부분을 복사해서요, 여기다 붙여놓고 736페이지고요. example 7입니다. void solve example 7이고요. cpg display function name이고요. auto plane이라는 함수 이름을 쓰고요. 이거를 그냥 p로 나타내겠습니다. plane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 세 개의 좌표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오는 게 A점이고요. 0.0, 0.0, 1.0. 두 번째 오는 게 B점이고요. 2.0, 0.0, 0.0. 세 번째 오는 게 0.0, 3.0, 0.0.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점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줄바꿈해서 좀 가지런하게 나타내겠습니다. 이거는 A점이고요. 이거는 B점이고 이거는 C점입니다. SED, Cout, P는 COE, FFS를 사용하고요. 괄호 열고 P를 제공하고요. CPG, NDL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COE right hand side NDL 이렇게 나타내고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놓습니다. 위로 올라갔어요. 이거를 다시 빌드합니다. CLSC 해보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플러스 6인데요. 이거랑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이 정답과 이 정답은 같은 식입니다. 이게 왜 같은 식이냐 하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하기 이렇게 해주면 이 책과 같아진다. CLSC 이렇게 보면 3, 2, 6, 6 3, 2, 6, 6 처음에 마이너스 1을 안 곱해준 거랑 마이너스 1을 곱해준 거랑 같은 식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제가 COEFFS S가 붙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right hand side 이렇게 썼고요. 이 S가 붙어 있는 거와 안 붙어 있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디폴트로 내부적으로 계산할 때 플로팅 포인트를 사용하고요. 플로트를 사용하고요. 이걸 더블 형태로 바꾸려면 더블 이렇게 해줘야 더블로 계산합니다. 여기서도 더블로 줘야 내부적으로 계산할 때 더블로 계산합니다. 이런 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빌드해 보겠습니다. CLSC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8번 문제를 푸는데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example 8이고요. cpg display function name이고요. enum underscore x underscore y underscore z auto x y z 제가 좀 정렬하겠습니다. OP알바 3이고요. Find a vector parallel to the line of intersection of the plane 해갖고 평면 방정식이 두 개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평면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두 평면에 만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두 개의 노멀 벡터를 계산한 다음에 그것에 크로스 프로덕트를 시키면 요 직선과 나란한 벡터가 만들어진다. 이런 벡터를 어떻게 계산해낼까요? 잘 보세요. 오토 F는 3 곱하기 X 빼기 6 곱하기 Y 마이너스 2 곱하기 Z의 이 식에서요 15를 왼편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오토 G는요 2 곱하기 X 더하기 Y 마이너스 2 곱하기 Z 마이너스 이 5를 왼편으로 이항하면 5가 됩니다. 잘 보세요. COE F는요 COE FF S가 안 붙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더블을 주면 더블 형태로 코에피션트를 끌어내고요. COE G는 COE FF 더블 G 이렇게 해서 코에피션트를 끌어냈습니다. 이 코에피션트는 어레이 형태로 들어옵니다. LCD, Cout, COE F는 COE F, CPG, NDL 복사해서 붙여놓고 NDL 하고요. 타입을 보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복사해서 붙여놓고 COE,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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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이 함수 이름을 복사했어요.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요. 다시 빌드합니다. 타입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CLSC 해보면요. 이 평면 방정식에서 F에서 제가 여기에 S를 안 붙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할 때는요. S가 붙어 있습니다. 코에피션트 복수로 만든 거고요. 뒤에서는 S가 안 붙어 있습니다. S가 안 붙어 있으면 이 상수 텀을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요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15 상수 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2 1 마이너스 2 이 값이 어떻게 이렇게 됐죠? y는 1 맞네요. y는 1, z의 개수는 마이너스 2.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여기서도 상수 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array 더블로 나오고요. 이거를 array형을 벡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토 n1은 cna create bc dr 3D 이렇게 하고 COE F 이렇게 하면 벡터형으로 바뀝니다. N2는 COE G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벡터형으로 바뀌고요. 오토 N1, 2는 N1 크로스 프로덕트입니다. N2 이렇게 해서 LCD, Cout, N1 크로스 N2는요 N12 CPG NDR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해 봅니다. 다시 빌드 하고요. CLSC 해보면요 N1과 N2의 크로스 프로덕트는요 14, 2, 15 이렇게 꺽쇠 열고 콜론 있고 꺽쇠 닫고는 벡터 데이터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온 11, 14i 더하기 2j 더하기 15k와 값이 일치합니다. 이번에는 문제 9번을 풉니다. Find the parametric equation for the line in which the planes and intersect. 그러니까 이 예에서 두 평면이 intersect, 교차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계산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요 이 부분을 여기까지 복사하고요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에
붙여놓고요. example 9입니다. 9로 변경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메인 함수 뒤에 붙여넣습니다. 위로 올라가서요. 3x-6y-2z equals 15. 이 식이 f이고요. 두 번째 식이 g입니다. 이 두 평면이 만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계산합니다. 이 문제는 비교적 쉬운데요.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오토 그냥 라인으로 하고요. IC 라인 이렇게 하고 F와 G를 계산합니다. IC는 intersection 이런 뜻입니다. 제가 앞에서는 IC를 intercept로 해석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intersection에서 IC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거는 디폴트로 내부에서 플로트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더블로 계산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디폴트는 플로트입니다. SED, Cout, 라인은요 COE, FFS 역시 더블로 주고요. 라인을 제공하면 CPG, AND 이거를 복사해서요. 타입을 출력할 수 있을까요? 출력해보죠 뭐. 그죠? 이렇게 하면 타입이 나올 겁니다. 뭐 이상한 타입이 나오겠죠? 이 함수 이름을 메인 함수에 붙여넣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CLSC 해보면요. 값이 나왔는데요. 14, 3, X 컴포넌트 A 14T에서 14가 나왔고요. 더하기 3, 상수 텀이 3이고요. Y 컴포넌트에서 2T 빼기 1에서 2, 마이너스 1이 나왔고요. Z은 15T, 15, 0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데이터 타입을 보면요. BCTR 3D 벡터로 나옵니다. 벡터인데 엘리먼트가 콜러블 위드 플로트, 콜러블 위드 플로트, 콜러블 위드 플로트. 이 플로트라는 말은 더블도 되고 플로팅 포인트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 9번에서요. 두 개의 평면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 두 개의 평면 방정식의 서로 교차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은 이 경우에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거를 일반화 시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복사하고요. 여기다 붙여놓고 함수 이름을 advanced로 변경합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오토 F는요. Y 빼기 1 이 뜻은 X, Z 평면을 Y 절편이 1이 되도록 이동한 평면입니다. 제가 이걸 잘라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XY 평면을 Y 절편이 1이 되도록 이동한 평면입니다. 이거는 XZ 평면을 나타냅니다. 오토 G는요. 3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Z 빼기 5 Y 평면의 수직인 X, Z 절편을 갖고 있는 평면입니다. 그러니까 F와 G는 서로 수직인 평면입니다. 평면 F와 G는 서로 수직인 평면입니다. 이 두 평면의 교점은요. 오토 라인 FG는 IC 라인 더블로 나타내고요. FG를 보내면 서로 수직인 두 평면의 교차 직선을 구해줍니다. SED, Cout, 라인 FG는 COE, FFS 더블이 없으면 플로트로 계산합니다. CPG, AND 여기다 줄바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하면요.
CLSC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직선에서요, 이거는 y성분입니다. y축 좌표를 나타내고요. 0이라는 뜻은 y의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1이라는 뜻은 y의 값이 항상 1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x성분이고요. 이거는 z성분입니다. x성분은 값이 변하고요. z성분도 값이 변하는데요. y성분은 값이 1로 고정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요, 오토 h는 2 곱하기 z 빼기 8이고요. 이거는 z이 4인 평면입니다. 오토 i는요, 3 곱하기 y 빼기 27은 y가 9라는 뜻입니다. 오토 라인 hi는요, ic 라인 hi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hi 이렇게 해서 빌드해 봅니다. CLSC 해보면요, 라인 hi는 y성분이요, 0이라는 뜻은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z성분은 값이 0이라는 뜻은 값이 변하지 않고 항상 4라는 뜻입니다. z성분이 항상 4이고 y성분이 항상 9고요. x성분에서 이 1은 x값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z의 값이 4이고 y의 값이 9인 x축으로 나란한 직선입니다. 당근이죠. 이 IC 라인 알고리즘은요, 구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고토 데피니션 해보면 어마무시한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어마무시한 코드 맞습니다. 이거를 분류를 해보면요, 8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8분면이니까 8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엄청나게 복잡한 코드입니다. 제가 이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전에요, 이 동영상을 시청했어요. 3차 함수의 접선 개수 개념 총정리 그래갖고 제가 여기 공백은 지우겠습니다. 이거를 컨트롤 클릭해 보면요, 제가 어제 이 동영상을 시청했는데요, 이 동영상에서 이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식이 제가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식과 거의 비슷해요. 잠시만 재생해 보겠습니다. 3차 함수의 특징을 외워야 돼. 이거 4차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거의 나오지 않아. 4차의 접선 개수 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식도 너무 방대하고 4차는 거의 지금 출제한 적이 없어. 계속 3차만 나와. 자, 봐봐. 근데 이제 이 선 위에 있는 점 말고 이런 데 봐지. 이런 점에서 한번 접선을 그어보는 거야. 몇 개인지. 근데 결론부터 얘기할게. 결론은 뭐냐면, 자, 요 점. 점대칭. 이 점 무슨 점이라 한다고? 변곡점. 변곡점에서 쭉 접선을 그어. 이렇게 스치듯이 접하면서 관통하게 돼 있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변곡점에서의 접선, 변곡 접선이라고 불러. 괜찮니? 괜찮아? 그럼 자, 원래 있는 흰색 곡선과 변곡 접선을 딱 그어 놓는 거야. 이게 1차적인 작업이야. 그러면 영역이라고 표현할게. 영역. 요 영역이, 이게 지금 경계선이야. 이 라인 때문에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냐면, 내 손바닥 하나, 둘, 셋, 넷. 몇 개? 4개, 맞지? 뭐 1, 4분면 2, 3면 이런 것처럼 4개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여? 자, 요거하고 요거는 점대칭으로 있으니까 얘하고 얘는 대칭이야. 인정해? 요쪽하고 요쪽하고 대칭인 거 보여?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이렇게 한번 봐볼게. 자, 요쪽 영역 있죠? 요쪽 영역에 점이 하나 찍어볼게요. 빵. 자, A라는 점을 한번 찍어봤어요. 요 A라는 점. 어디에서는 난 요 영역에 있는 점인데요. 그럼 여기서는 접선을 그으면 몇 개가 나올까? 그거 봅시다. 그거 볼게요. 자, 몇 개 나올 것 같아? 머릿속에 한번 그어봐. 눈으로 그냥 쓱쓱쓱 그어봐. 몇 개나? 한 개? 세 개야, 세 개. 세 개 같이 봐볼게. 봐봐. 기울기 엄청 양수인 거 보여, 이거? 급격하게. 여기가 접점인 거 보여, 안 보여? 이렇게 하나 있고, 또 하나. 기울기 음수인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가 접점. 이해가? 이해갔어? 여기 만난 거 상관없어. 하나라도 접하면 접선이라고 해. 응. 그 다음 또 보여? 이쪽. 빵! 여기서 만난 거. 보이니? 몇 개? 세 개입니다. 즉, 이쪽 영역에 있는 애는 무조건 세 개입니다. 세 개를 그을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대칭이니까 여러분 제가 안 그어도 여기나 어떻게 써요? 같아요. 한쪽만 외우면 되죠. 이쪽 영역에 있는 애도 나 하나, 둘, 셋 몇 개 그어져요? 세 개 그어져요. 세 개. 응? 자, 그러면 안쪽에 있는 애를 하나 건드려 보겠습니다. 자, 봐보세요. 이쪽이요, 이쪽. 땅, 이쪽. 여기 있는 애 말고요. 이쪽 영역에 있는 B라는 애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으면 몇 개일까요? 두 개? 두 개. 이렇게 하나 있어? 또 있어? 없을걸? 이거 외에는 없잖아. 이렇게밖에 없어. 근데 어떤 거 생각했어? 없지 않아? 없을걸? 그래서 여기 접점이. 이게 몇 개? 한 개. 그래서 이제 연습하고, 자, 결론 다시 그어놓을게. 자, 어떤 fx라는 3차 함수가 나오는데 접선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뭐부터 한다? 변곡점 찾고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무조건 구하고 시작한다. 됐습니까? 일단 이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요. 문제를 풀 때 분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설명하는 문제풀이에서 변곡점이 분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식이 제가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식과 동일해요. 여기서 이 원래 9번 문제는요. 이 문제는 굉장히 단순해요. 두 개의 평면이 모두 절편을 갖고 있기 때문에 XYZ 모두 세 개의 절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해요. 그런데 이 단순한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풀어낼 수가 없어요. 이 선생님의 알고리즘에서 분류 기준은 변곡점이고요. 제 알고리즘에서 분류 기준은요. 두 벡터를 곱했을 때 두 평면의 노멀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시켰을 때 두 평면의 노멀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가 분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n1 크로스 n2가 이 문제의 분류 기준이에요. 벡터는 3개의 컴포넌트를 갖고 있고요. 조합의 개수는 2에 3승 8가지가 나옵니다. 이 8가지를 다 분리해서 만든 알고리즘이 인터섹션 라인입니다. 이 함수를 여기에서 호출하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선생님의 문제풀이에서 변곡점을 분류 기준으로 잡고요. 제 알고리즘에서는 두 노멀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했을 때 그 결과로 나오는 이 벡터를 분류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 경우에 8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이게 왜 8가지 경우가 나오냐 그러면 벡터의 성분은 3가지고요. 그 3가지가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8가지가 나옵니다. 문제풀이의 핵심은 어떻게 분류하는가가 열쇠입니다. 3차 함수의 접선의 개수 또는 접선 방정식을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곡선은요,
큐빅 스플라인이라는 막강한 알고리즘을 이용하는데요. 큐빅 스플라인은 비행기 날개를 설계할 때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비행기 날개 모양을 에어포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거를 설계할 때 이런 큐빅 스플라인을 이용합니다. 이를 컨트롤 클릭해 보면요, 이 문서에 큐빅 스플라인 인터폴레이션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3차 식으로 나옵니다. 3차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3차 함수의 접선 개수를 시험으로 많이 내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쓰잘데없는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항공기 날개, 선박, 유선형, 그런 유선형을 설계할 때는요, 3차 방정식 큐빅 스플라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식이 3차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이런 3차 방정식의 접선 개수 또는 접선 방정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 때 변곡점을 분류 기준으로 설명하시는데, 제가 알고리즘을 만들 때도 이런 분류 기준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두 노멀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가 분류 기준이 됩니다. 아무리 복잡한 식도 분류 기준을 잘 잡으면 쉽게, 아주 쉽지는 않겠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파일로 돌아왔어요. 3차 함수의 접선 개수, 이거를 계산할 수 있으면 나중에 CAD 관련 그래픽 패키지를 만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하나만 더 풀고 이번 동영상을 끝내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이 부분을 복사하고요, 아래로 내려와서 붙여놓고 137이고요 example 10입니다. solve example 10,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요 위로 올라갑니다. 이 문제를 읽어보면요, find the point where the line intersect the plane, 그러니까 3차원 직선과 3차원 평면이 만나는 점을 계산하여라, 이런 문제입니다. 일단 3차원 직선을 벡터형으로 나타냅니다. 오토 V는 BC, TR, 3D고요 괄호를 엽니다. 2T 더하기 3분의 8이고요 그래서 2 곱하기 T 대신에 바 1이라는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더하기 8.0 나누기 3.0, 이거는 X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바 1, 이거는 Y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바 1 더하기 1, 이거는 Z 성분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해서 V 3차원 직선을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나타냈고요. 오토 F는 이 평면 방정식을 기술합니다. 3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Y 더하기 6 곱하기 Z 빼기 6, 이 식에서 우변에 있는 6을 좌변으로 이항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평면 방정식을 만들었고요. 오토 P는 intersection point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F 대신에 plane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앞에 오는 게 plane이고요 뒤에 오는 게 선을 나타내는 벡터입니다. 제가 이거를 라인으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오는 게 plane이고 뒤에 오는 게 라인입니다. SED, Cout, P는 P, CPG, NDL 하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타입을 출력해 보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빌드 하고요. CLSC 해보면요,
0.66672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정답과 비교해 보면요. 3분의 2가 0.667이고요. 2이고요. 0은 화면에 출력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엘리먼트 타입이 플로트입니다. 디폴트로 플로트로 계산하고요. 더블로 계산하려면 이렇게 더블로 바꿔줘야 합니다. 더블로 바꿔줘야 더블로 계산합니다. CLSC 이번에는 더블로 계산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링크를 붙여 넣었는데요. 3차 함수의 접선 개수 개념 총정리. 이 동영상에서요. 이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식과 제가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식이 완전하게 일치하고요. 두 번째로 3차 함수의 접선 개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항공기 날개를 에어포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날개 모양을 설계할 때 사용하는 게 큐빅 스플라인 인터폴레이션을 이용합니다. 여기에 3차식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이런 3차 방정식의 접선 문제를 가르치는 겁니다. 수학을 배우면 그 목적을 알아야죠.